정전이 자주 되는데 12시간씩 정전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겨요. 그러면 인큐베이터가 멈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시골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만 넣어야 돼요. 시골에서 애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애만 인큐베이터에 보내요? 부모 가야 되죠. 만약에 조그만한 간단장에 언니 오빠가 있었어요. 그럼 걔네들도 가야 되죠. 그럼 또 누구도 가야 돼? 아빠도 가야 돼요. 보통 요 동네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가보면, 가보신 분 계세요? 산후조리원? 구경이라도 가시잖아요. 가본 적 있잖아요.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아빠도 와서 자고 있고 애들도 가서 자고 있고 막 그래요. 안 가보셨어요? 네? 아니, 그러지 않던가요? 아빠도 와서 자고. 그래도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 다 있어요. 네. 밥 때는 다 나오고 뭐 나오고. 애들 뛰어나오고 이게 여관인지 호텔인지 뭐 식구들이 다 나오고 막 그러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식구가 옮겨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애 인큐베이터 보내려고 식구가 이주한다는 게 용이치 않잖아요. 그냥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이런 소위만 인큐베이터 보급 사업은 현지 상황에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거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현장에 제3세계 물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또 무슨 답 내는 줄 아십니까? 정수기 보내주지. 웅진코웨이 최고인데 웅진코웨이 정수기 보급 사업 장담합니다. 제대로 안 돌아가요. 항상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요. 우리 기준으로 답을 내서 다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요 팀한테 관찰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이 포대기를 만듭니다. 이 포대기는 뭐냐? 전기를 충전하면 5시간 인큐베이터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나중에 정전이 됐어? 충전할 수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 꺼내면 3시간을 가.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때는 배터리 충전한 걸로 버티다가 만약에 정전이 되면 그때는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피면 되는 거예요. 가격 얼마? 이거 꽤 비싸. 20만 원. 이거는 시골에도 보낼 수 있죠.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온도계를 달았어요. 온도계를. 몇 도를 유지해야 되는 온도계를 달았어요. 왜냐면 이게 식었으면 충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계 달았어요. 그걸 가지고 잘 입는가 또 관찰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것보다 숫자보다 작은 걸 쓰길 원한다고. 그럼 위험할 텐데? 물어봤죠. 왜 그런 작은 온도로 이용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물어본 거예요. 보통은 이거보다 낮은 온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적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 그러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라고 이렇게 혼내든가 막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봐. 혹시 왜 그러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약은 너무 세서요. 서양에서 우리한테 갖다 준 약 먹을 때 원래 4알 먹으라면 우리 2알만 먹어요. 너무 세서 잘 못 먹겠더라. 그러니까 생각에 미국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너무 강도가 세서 우리가 먹을 때는 밥만 먹거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미국 사람이 몇 도로 요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만든 거니까 그 온도니까 그거보다 낮춰야지라고 생각이 하는 거야. 근데 보통 같으면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교육을 시켰겠잖아요. 그걸 딱 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이 나온 등이 갖다 써요. 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면 좋고요. 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거조차도 어떻게 해서 알아낸 거죠? 현장 가서 관찰하고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들어보고 문의하고. 답은 어디에 있다? 한 목소리. 답은? 현장에 있다. 목소리 마음에 안 들면 답은? 현장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이걸 하려면 관찰을 되게 잘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근데 직관적으로도 봐야 돼요. 직관적으로 보는 거랑 엄밀해서 분석하는 거랑 또 다른 겁니다. 상황을 보는 걸 텍스트라고 그러고, 텍스트 외에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거 싫어요. 아, 이거 좋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배경까지 이해해야 정확한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얻어내고 분석적으로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나 보면 모든 게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보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냐면 머리로 봐요. 머리로. 내가 머리로 생각하면 그것만 보여요. 제가 옛날에 프로그래머였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개발했었어요. 진짜 안 믿기시죠? 진짜 프로그램 짰었어요, 옛날에. 제가 LG 계열사에서 회사에서 프로그램 짰거든요. 한참 막 물이 올랐을 때는 열심히 짰죠. 근데 LG 계열사 중에 LG 패션이라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옷 만드는 회사죠. 아시죠? LG 패션. 그때 나왔던 그 캐주얼 옷 브랜드 중에 하나 티피코시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티피코시? 안 들어보셨어요? 입고 다니세요? 입고 다니죠. 아시고 안 보셨. 티피코시는 안 들어보셨죠? 티피코시 모를 거고, 예. 근데 TCP/IP를 딱 보는데 제가 뭘로 익히냐면 TCP/IP로 보이는 거예요. TCP/IP가 뭐냐? 통신 프로토콜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맨날 프로그램 짜고 컴퓨터 개발하니까 TCP/IP라는 브랜드를 보니까 우리 전문 용어인 TCP/IP로 읽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았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머리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뭐 했었죠? 사진 찍었죠? 이번 주에 숙제 내줬잖아요? 네.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나서서 해석해보니까 자기가 내가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그 사진을 보고도 자기의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 이유는 내가 요즘 뭐 때문에 머리에 가득 차 있으면 뭘 생각해도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베트남 간 거랑 캄보디아 갔다 온 거 갖고 얘기했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수업 때도 이 사진 갖고 해석하고 있는 거 했었거든요. 그 다음날 다른 사진 봤는데도 또 베트남, 캄보디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방학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뭘 줘도 그걸로 보여. 그래서 알았죠. 사물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다? 생각으로 보여요. 진짜 생각으로 봐요. 근데 생각으로 보는 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thinking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왜 그걸로 보였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석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울러서 이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야 사실 제대로 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채소죠? 네, 채소죠? 채소 보이시죠? 뒤집어 놨어요. 뭐가 보이세요? 사람 얼굴이 보이시죠? 이 코, 볼, 입술 보이시죠? 예. 할머니 또 보이세요? 보이죠? 이제는 안 보려고도 할머니가 보여. 왜냐하면 이거를 봤기 때문에. 이때는 원래 처음 볼 때는 할머니가 안 보였어. 이제는 이걸 본 다음부터는 뒤집어놔도 할머니가 보여.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나. 할머니 보지 마세요. 더 봐. 할머니 보지 마세요. 할머니 보이죠? 이 말 들으면 더 생각나. 할머니 보지 마시려니까 할머니가 보여요. 왜냐하면 보는 거는 머리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보이세요? 그제 가서. 예, 얘기하지 마세요. 김혁 선생님 하셨구나. 뭐가 보이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냥 발자국. 예. 검은 부분은 소 같은. 아, 예. 또 뭐가 보세요? 해골바가지 보세요. 뭐 보이세요? 아, 손같이 보이시고요. 뭐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는 하얗고 검은거 안 보이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아, 예. 소가 보이시죠? 소 같아요? 그쵸? 잘 보셨나요? 이제 소 보입니까? 자,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물론 할머니. 읽으면 계속 할머니가 보여요? 다시 일로 넘어가겠어요. 소 보지 마세요. 그냥 소가 보여. 소가 보이죠? 눈으로 보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머리로, 생각으로 본다. 생각으로 보여. 포스트잇 한 장만 꺼내보겠습니다. 예. 한 장씩 가지시고 펜을 들으시고 제가 다음 장면을 딱 보여줬을 때 보이는 거 순서대로 적어보세요. 1 뭐 보인다, 2 뭐 보인다. 그다음 한 번에 하나씩 3 뭐 보인다, 4 뭐 보인다. 그래서 몇 개 적느냐? 3개 내지 4개만 적어보세요. 순서대로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제일 먼저 본 순서대로 적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잘 관찰해서 보이는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되셨죠? 시작. 아, 이거 아니고 적어보세요. 예. 빨리 적으세요, 빨리. 아, 3개 적으라, 3개. 네? 3개. 3가지. 아, 세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3가지. 하나씩. 보이는 거 그냥 적으세요, 막 즉흥적으로. 안 보이세요, 혹시? 막 적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적으셨어요? 예. 자, 서로 확인해 보세요, 서로. 뭐 적었는 거. 안 보이세요? 자, 신기한 거는 김재정호랑 한 2분 빼놓고는 C를 거의 맨 나중에 적거나 안 적으신 분이 계세요. 그쵸? 우리 소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C 안 적었죠? 근데 신기하게 제일 큰 단어야.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커. 근데 오히려 크니까 안 보여. 대부분에 뭘부터 보냐면 이 사람 봐요. 나무 보여요? 의자 봐요. 심지어는 C가 평생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뒤늦게 적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적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을 해보면 처음부터 C가 적는 사람이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근데 딱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비중이 제일 커, C가. 객관적으로 보면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가장 큰데 안 보여. 사람 보여.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본다는 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친숙하다고 가서 관찰하고 왔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러죠. 우리가 커피숍이나 이런데 그 매장을 관찰하고 온다고 가요. 가서 관찰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더 객관적으로 보고, 물론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렇지만 더 떨어지게 보면 다른 안 보이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두 번째, 한 목소리로 두 번째, 관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따라서 관찰을 하면 논리적으로 알게 된 거가 있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알게 된 것도 있어요. 감성적으로, 즉흥적으로.
이게 섞일 때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나오죠. 이거 합치니까 뭐가 되죠? 이거 합치니까 뭐가 되죠? 뭐가 된다고요? 제가 베누실 시키니가 우리가 그러니까 베누실에 배를 적을 때는 진짜 내가 오늘 때 객관적인 논리적으로 내가 이거는 잘 배운 것 같다 객관적인 사실을 적는 거예요. 느낌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받았던 통찰력, 인사이트, 감정 이걸 적는 거예요. 이게 섞여야 다음에 내가 이거 실천할 실행력들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베누실 적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배운 거는 배운 거고 거기서 느낀 느낌은 딴 거 적어. 그리고 실천은 또 딴 거 적어.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죠. 실행력이 없죠. 정확한 객관적인 분석 끝에 그거에서 정확한 그거에 대한 느끼는 감정 그게 섞여야 실행력까지도 가는 거죠. 실행력은 이성적인 학습 관찰을 통해서 뜨거운 열망에서 나온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해볼까요? 시작. 실행력은 이성적인 학습을 통해 생긴 뜨거운 열망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이번에 디자인 싱킹한 과목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시각화. 그래서 특히 디자인 싱킹은 디자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각화라는 것들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보니까 이상한 게 있네요. 뭐가 있죠? 이게 뭔 것 같으세요? Think before you drink. 생각 좀 해라. 뭐 하기 전에? 마시기 전에. 이게 뭔 것 같으세요? Sugar contents. 설탕 보유예요. 이거 그냥 척 봐도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에는 요만큼 설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만큼 설탕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에는 안 들어갔네요.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죠? 코카콜라. 이 정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35g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많은지 감이 안 잡히는데 느낌에 이 정도 있으니까 콜라 한 번 먹을 때만 이만큼 설탕을 그냥 먹는 거야. 그거 엄청 먹는 거지. 이거는 환타 같죠? 이거 뭐죠? 아, 이거 과일 주스인가? 이거 레드불. 레드불 먹을 때 이 정도 슈가를 먹는 거죠. 이렇게 비춰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확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먹으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로만 들으면 아니면 숫자로만 들으면 글로만 적으면 확 느낌이 오는데 이거를 비주얼하게 그림으로 시각화로 표현하면 받는 느낌이 180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자인 시키는 특별히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비주얼 싱킹 특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 뭐 할 거냐면 그림 그리는 연습 이런 거. 그날 그림 그릴 거예요. 자, 다음 이걸 포스터로 만들었네요. How much sugar is in your drink? 당신이 마시는 그 드링크물에는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까요? 와우.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마운틴 듀네요. 마운틴 듀. 마운틴 듀에는 이만큼 설탕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 워터도 제법 있어요. 이거 저 잠 안 오게 하는 에너자이저잖아요. 이게 뭐죠? 이는? 네. 몬스터 에너지네요. 네, 이 정도 있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게토레이. 그건 뭔지 몰라. 하여튼 마운틴 듀 엄청나는 거죠. 이렇게 포스터를 뿌리면 설탕에 대해서 각인이 확 되겠죠. 이걸 비주얼하게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달력에다가 약을 붙여놨죠.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해? 이걸 관찰했을 때 한번 잘 추정해보세요.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이거를 붙였을까? 왜 했을까? 치매 환자. 또 건망증 치매 환자. 이러시네요.
할아버지한테 약을 매일 이렇게 드셔야 되면 그러면 헷갈려. 내가 도대체 오늘 먹은 게 안 먹은 겨. 이게 도대체 언제 또 약 타러 가야 되는 겨? 얼마 남은 겨? 그럼 요쯤 되면 타러 갈 때가 됐다는 얘기죠. 약 떨어지니까. 약을 항상 달고 있어요.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니까 확 오죠. 약을 그냥 줘서 우리 보통 이제 통에다가, 아니 통이 아니라 봉지에다가 담으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먹은 거야 만 거야 이런 거 헷갈릴 때 있죠. 저희 옛날에 할머니께서 치매가 오셨어요. 서울에서 있는데 우리 집에 왔더니 제 아내랑 같이 인사를 딱 드렸더니 저보고 엄청나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상혁아, 네가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못하고 있구나. 아내가 보더니 이제 할머니 저는 어떡하고요? 넌 좀 빠졌어. 넌 좀 가만히 있고 얘 결혼하는 게 우리 부부인데. 한 번은 저희 할머니도 저희 집에 오셨어요. 집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다 이제 집에 가시려고 했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차도 없어서 그냥 신발을 하나 고무신을 사다가 시켜드리고 보내줬어요. 한참 만에 장식장 안에서 나왔어요. 할머니가 다 필요하겠죠. 자, 이 과정에서 더 나가죠. 이거를 더 진보 있게 만든 게 있네요. 약 먹는 달력 주일력. 이거는 언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게? 제 시간에 모여야 된다. 또 어떤 환자들한테 필요할까요? 그 사람한테 왜 필요하죠? 그것도 있고 좀 더 나가면 제때 뭐 그보다 조금 더 있어요. 관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좀 더 이유가 있어요. 제때 먹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뭐가 빠진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달달 먹는 것지만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 막 있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구분하는 거예요. 왜 구분해야 되죠? 이게 아침에 먹는 게 있고 점심 때 먹는 게 따로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이 예를 들면 복합적으로 여러 병들이 있을 때는 그 아침 저녁을만 먹어야 될 거, 새끼 먹어야 될 거, 뭐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망성 질환자 같은 경우. 그럼 차라리 아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얘기하죠.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있네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 스마트폰이랑 세팅돼 있어갖고 자기가 스마트폰에 이거 먹을 때가 알람이 딱 들어와요. 불이 켜져 있어요. 이거 안 여서 안 먹으면 계속 와. 먹고 해치우면 꺼져. 다음에 그 다음 또 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뭐가 답인 것 같으세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밥이라고는 하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개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밥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 환자에 따라서 단원이 제가 좋아하는 유의 답을 알고 계세요. 네. 이런 것들 좋은 직업. 왜냐면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이게 적합한지 이게 적합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르게 먹을 때는 이걸로 해석이 안 돼. 또 만약에 연세 많으신 분이 이거 쓰려면 스마트폰 알람 오는 거 이거 체크 안 돼.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집에 소영선생님 같은 효녀가 있는 집은 그냥 이거 만들어요. 근데 그냥 IT 개발자가 이 솔루션을 하려면 무조건 이걸로 답을 내. 그냥 제조업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로 답을 내.
고객과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그냥 이걸 만들든지 이걸 만들든지 이걸 만들기 그냥 결정해서 해버린다 이거죠. 고객은 모르겠고 답은 정해져 있다. 이거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IT 좋아한다고 이거 만들어내고, 그냥 내가 플라스틱 사출 좋아한다고 이거 내고, 나는 그냥 이도 저도 귀찮으니까 이거 소용세. 그럼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 아까 동그라미 3개 기억나시죠? 뭐뭐뭐? 첫 번째 축? 고객 문제.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뭐? 경제성. 이 세 가지 것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 이게 답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서원우가 정답에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상황을 따라 다릅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뭐 질문했을 때 상당수는 상황이 따라 다릅니다. 뭐 이게 답이야. 근데 제가 이런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그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뭐 다음번에 또 설명하겠지만 처음에는 잘 관찰을 하고 하다 보면 발견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발견하는 게 많아지면 그걸 바탕으로 진짜 핵심 문제가 뭔지 찾아요. 그 문제를 찾으면 그에 따라 어떻게 대안을 만들까를 다양하게 만들어내요. 그 만든 대안 중에 어느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인가 결정해서 실행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에서 시작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없어. 그냥 요거면 문제는 이거야. 그냥 얘기해. 관찰과 분석 안 하고 그냥 탁 보는 순간 답은 이거야. 답은 정해져 버려요. 특별히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 사람은 딱 보더니 답은 이거예요. 그냥 이거 푸세요 하고 얘기해요. 고객들은 분명히 이거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고 그래요. 다 알아.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 하나 봤잖아요. 자기가 편견과 시각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시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시가 안 보여?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가 대충 보니까. 예. 처음 시가 한 번에서 건물이었었어. 저 뒤에 건물 뭐 이런 건 줄 알고. 분명히 C라고 적혀있는데 C가 안 보이잖아요. 네. 배경인 줄 알았어요. 따라서 심지어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고객은 이럴 거라 생각하고 이런 수많은 편견과 이런 게 있어 사실 불확실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고객 환경도 그렇고 주거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거든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실 초점은 제대로 된 문제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관찰을 잘해서 이걸 좋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잘 찾으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 있어.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무지개 시판 프로젝트 민규 형, 창윤이 형, 성균이 형, 준우 형 그리고 나 팀의 막내 신정빈까지 지난해 우리는 무지개 시판과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분은 우리들을 한 팀으로 만든 이정훈 쌤. 그냥 허심탄회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을 그냥 모았는 겁니다. 우선 무지개 식판이란 음식량을 표시하는 실선과 점선을 그려넣은 식판입니다. 이 식판을 사용하면 내가 먹고 싶은 양을 생각해서 급식을 담으니까 버리는 음식이 줄어들게 돼요.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이 버려지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친구들 관찰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다들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는데 학교 급식을 먹을 때는 엄청 남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준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현준이가 급식 먹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봤어요. 순서대로 그림도 그리고 사진 찍은 것도 붙여놓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일부러 급식을 남긴다기보다 음식을 받을 때 너무 많은 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담을 때도 나도 내 양을 잘 모르겠고 내식하는 친구한테 조금 달라고 했는데 그 조금이라는 말이 모두에게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해서 생기는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바꿔야 내가 원하는 양을 정확히 알고 또 전달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했죠. 그러다 기준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무지개 식판이 만들어졌어요. 우선 50개를 만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 점심시간 때 먹어봤는데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가 눈에 띄게 엄청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길러졌다고 보면 되겠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 다음에 그것이 뭔지 명확히 알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내는 그 순서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새로웠어요. 이 계기로 고등학교 때는 어떤 걸 딱 보면 어떻게 고칠까, 아니면 문제점 보면 어떤 걸 고쳐야 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자랑스러워요. 그냥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소하지만 생활에 많이 파급되어가지고 많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런 선 하나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형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저는 중2가 되었어요. 우리가 자란 만큼 무지개 식판도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계속 발전하면서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과정이요? 놀았어요. 부담을 갖지 말고 재밌게 하다 보면은 말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무지개 식판과 함께 하면서 배우게 된 건 엄청 복잡하고 거대해서 엉켜있는 문제라도 진짜 문제의 시작을 알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된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요.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만의 진짜 시작점이 보일 거예요. 재밌죠? 예. 이종훈 선생님을 올 봄에 만났어요. 카이스트에 논문 발표를 갔다가 같은 섹션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까 이 학생 중에 박민규라는 학생도 왔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다음 버전은 뭐냐면 유치원 애들이 밥을 잘 먹잖아요. 이런 애들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판. 또 다른 버전은 뭐냐면 식판이 이게 나중에 그 설거지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딱 붙어요. 이게 안 떨어져.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식판. 그러니까 식판 갖고 다른 버전의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다 이 현장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뭐가 문제인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웃겨요. 그분이 이제 디자인 싱킹 사례를 발표했는데 본인이 이게 디자인 싱킹인지 모르고 했는데 이 프로세스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랄 때. 요 절차예요. 현장에, 자, 보십시오. 원래 이 사람들이 풀려고 했던 문제가 뭐였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해요. 식판에서 밥 먹다 보면 대부분 쌤이 엄청나게 밥을 많이 퍼요. 왜냐면, 우리 밥 공기에 익숙해서 밥 공기에 가득 채우다 보면 이게 다 차. 그쵸?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밥 2공기를 먹은 거예요. 꽉 차면. 한 공기는 이거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이 한 공기예요. 근데 하죠. 그러면 이상하게 평소할 때 그렇게 집에서는 팔 때는 정량을 먹는데 이상하게 학교 식대를 볼 때만 많이 먹게 돼. 남자분들 같으면 그걸 꾹꾹 다 먹고 우리 여자분들은 버리죠. 그냥 막 채워. 이상해. 평소할 때 그렇게 안 먹던 사람이 학교 식판만 받으면 평소 때 많이 먹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맨 처음에 소위 잔반이 많이 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냥 잔반이 문제 이걸 어떻게 풀까? 그러면 그냥 잘 관찰 안 하고 있으면 뭐 잔반을 줄입시다 뭐 이런 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잔반은 너 나오는 거 어쩌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에너지로 뭐 바꾸자든지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뭘 했어요? 처음에 관찰을 해줘, 관찰. 그래서 왜
왜 남기게 되니? 이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관찰도 해보니까 난 조금 달랐는데 이렇게 많이 줬어. 알겠죠, 원인이. 뭐가 원인이라고요? 기준이 없다는 걸 알겠어요. 난 조금만 줘. 그 조금이 엄청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조금 이만큼인지 조금인지. 그러니까 자기도 조금만 먹는 게 어느 정도 범위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알려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거죠. 이걸 뭐에서 알렸다고요? 철저히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자인 싱킹을 위한 기회를 발견하는 것은 문제의식에서 시작. 문제인식이죠. 그래서 때로는 소망을 이해하는 것이나 때로는 불만을 파악하는 것이 나온다. 소망이나 불만을 디자인 싱킹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뭐뭐하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무지개시판의 불만은 이거였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남아서 낭비가 심하다. 근데 디자인 챌린지를 바꿨죠. 어떻게 하면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적정 음식물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용어를 바꾼 거예요. 그냥 불만을 적으면 부정적이잖아요. 도전 과제처럼 안 느껴요. 챌린지 하면은 무슨 도전 과제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될 도전 과제들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이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정해야 힘이 받쳐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자인 챌린지를 한번 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범위가 좁거나 넓지 않고 적당한가요? 너무나 넓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뭐 정부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것도 쉽지 않죠. 너무 좁으면 너무 재미없어요. 적정한 범위인지. 두 번째, 시작. 보자마자 얼마나 마음에 내가 이거 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 나는 관심 없는 그 일 하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겠죠. 세 번째, 시작. 해당 커뮤니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거 되면 그쪽 관련된 사람이 되게 좋아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도 소셜 임팩트가 크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 네 번째, 시작. 얼마나 많은지